애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실패했다고 탄핵이 된 게 아니라 계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또 파견한 전단 요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두 가지 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국민의힘의 친한 의원들이 12명이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해놓고 실제로 현재 신문이 진행되니까 지금 끌어내라고 말했던 그 근거인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말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체포하라는 말에 근원이 되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도 지금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장원의 말은 메모로 했다 했는데 그 메모의 신빙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곽종건, 홍장원 이 두 사람이 탄핵 사태에 기름을 부은 장본인들인데요. 이들이 일찌감치 민주당에 양심선언 하듯이 붙어 먹었지요. 그래서 곽종건의 특전사 병력이 비상계엄의 주요 병력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 특전사 병력을 지휘한 지휘관이에요. 이자는 자기가 한 일은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윤통,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왔지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보면 이 특전사 사령부 내에서 민주당 김병주와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언론을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라고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계엄에 대해서 병력 출동이 늦어지는 것을 대해 엄청 화를 냈고 계엄 표결 의결 이후에 굉장히 괴로워했고 상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요. 그리고 12월 10일에는 자신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라고 윤통이 자기한테 계엄 당일 이제 12시가 지난 이후에 두 번이나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아 빨리 국회를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자는요,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 해놓고는 최종 계엄 임무를 받은 것이 그 이틀 전인 12월 1일이었어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아폰을 통화하며 알았고 자기 임무에 대해서도 대략 이야기가 미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윤통이 전기를 끊고 공포탄을 발사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자기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고 윤통이 어느 정도 임무가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해 곽종건에게 전화를 했지만은 그 전화는 안 받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락가락 하다가요 탄핵이 굳어져 가니까 이자가 그야말로 양심선언 2인자로 지금 돌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내란죄를 입증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 핵심적인 진술을 한다며 민주당은 이자를 보호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자 역시 민주당의 보호에도 구속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자의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게 끌어내라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 했는데 그 밑에 이제 특전사 밑에 707 특임당장 그 계엄 실패 직후에 그 6번 앞에서 울면서 기자회견했던 친구죠. 대령입니다. 김현태는 곽 지시에 끌어내라는 말이 없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로 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곽의 진술이 밑에서 실행에 옮긴 부하에 의해서 부인되었지요. 처음에는 의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기억한다 했고 그 김현태 대령은 의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했고 윤통은 곽이 의원으로 이해한 거지 내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 곽종건은 윤통으로부터 150명 숫자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김현태 대령은 곽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던데 라고만 했다라고 진술했고 윤통은 회의 막으려면 한두 명 끌어내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았다 이랬는데 김현태는 곽이 국회 봉쇄 확보를 지시했지만 자기는 방어만 했다라고 말했고 윤통은 국회 봉쇄할 의도도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엄 직후에 곽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했었는데 계엄 직후에는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는 곽은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그러면 잠궈야 되니 케이블 타이를 넉넉히 챙겨라. 이것은 봉쇄의 목적이지 인원 체포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 단장은 또한 케이블 타이 이런 것을 가지고 문을 잠그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방어만 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본관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도 막지 않고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곽종근이 사실상 계엄 이후에 김병주 유튜버 채널에서 그것도 특전사령관 영내에서 유튜버 채널로 인터뷰를 하면서 150명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뉘앙스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김현태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됐지만 어제 이제 이 현재 심판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홍장원이라는 또 국정원 차장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7071 특임대에 있다가 국정원에 대위대 특채되어서 국정원의 이런저런 곳에 일하다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도 제가 듣기로는 바짝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에서 또 되살아나서 다시 1차장이 되면서 한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부임하기 전에 국정원장 직대까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국회에서 폭로한 직후 12월 6일 날 해임이 됐죠. 자, 6일 날 이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폭로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통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정리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였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계엄에 진심인 것으로 보였다며 2차 계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윤통이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자, 국정원 안에서는 좌파에 붙었다가 박쥐처럼 또 우파 정권에 붙었다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또 개인 어떤 사생활 관한 이야기도 좀 거론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익 제보라며 내부 폭로를 했어요. 그를 면담했던 국정원 출신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53분에 윤통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육사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통이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하며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 신빙성 논란이 많은데 국정원 1차장은 해외 대북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하려고 했으면 대공수사하는 2차장한테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말 속에는 한동훈, 이재명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13명을 체포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고요. 홍장원은 여인영한테서 전화로 체포 명단을 받았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말하기를 홍장원이 기억하는 순서라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렀는데 기억을 못하겠다 했고,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도 말한 걸로 기억이 난다면서 홍장원은 이 일을 듣고 미친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 사령관이 1차 검거 대상,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검시설의 구검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홍장원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실제로 체포할 인력도 여력도 없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홍 차장은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기에 5월 16일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즉시 경질하는 지시가 있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사기획관에 제출했다. 6일 10시에 차장 임식을 마쳤는데 원장이 다시 불러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예전과 같이 근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조태용 원장은 계엄 해제 뒤인 4일 오후 계엄 다음날 1차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 단합이 중요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해서 계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원장한테 계엄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찌르자고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해서 홍장원을 5일날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검찰은 이 홍장원에 대해서 불법 지시를 폭로한 후에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는데, 홍장원은 자기가 공작사항이나 방첩사항을 누설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이야기하고 원장의 불합리한 처신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후에 홍장원이는 용산 민정수석실에서 경로회에서 5일날 홍장원을 때려 죽이겠다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했고, 자기가 내란죄의 핵심 증인인데 입을 막으려고 마치 해병대 박정훈 대령처럼 다루고 있다 했고, 홍장원이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대북 공작금 700만 달러 정도를 중국의 부동산을 샀다가 국내 복귀 이후 이걸 인수인계하지 않고 친구가 그냥 가져가 버렸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윤통 탄핵의 핵심이 된 홍장원 메모, 자, 이건 체포하라는 이름이 앞에 쭉 열거되어 있고 이후에는 축차적 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메모의 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인영이 이제 이걸 갖다가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난 이후에 여인영한테 전화를 하니까 여인영이 이제 불러주는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는데 사실상 제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적은 거는 자기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서 자기도 글을 잘 알아볼 수 없어서 기억에 따라 보좌관이 옮겨 적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인영이 이야기한 1, 2차 체포 등의 내용은 자기가 추가해서 자필로 적은 것이다 이랬는데, 여인영은 당시 체포를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홍장원이 자필로 적은 것은 체포 대상 명단은 보좌관이 적었고, 검거 요청, 갈로에가 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검시설의 감금 조사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 홍이 직접 적은 이 검거 요청 문구도 지금 이 정영식 대법관이 따져 물었어요. 자, 정영식 대법관은 메모 밑부분을 보면 검거 요청 위치 추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물으니까 홍장원이가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그걸 검거 요청이 있었다고 그렇게 적은 것이다 이랬고, 그러면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니나, 그런 인력이 있나 하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래 말했어요. 그럼 근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근거 요청이라 쓰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 요청이라 해서 국정원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갈겨 쓴 부분이라 다소 합리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했고,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해가 안 간다.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메모에 쓰여진 다른 이야기를 왜 굳이 해서 시끄럽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했고, 이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지금 확산되면서 한동훈이까지 1차 탄핵 투표에서는 한동훈계가 다수가 부계를 던졌다가 2차 탄핵에서는 홍장훈의 이런 말이 확산이 되면서 탄핵으로 돌았었지요. 그래서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데는 정치인 체포 명단과 그와 관련한 이 메모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계엄 3일 이후에는 또 앞뒤 안 맞는 발언을 했어요. 한동훈은 6일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체포하라고 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고교 후배 연영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공개를 하겠다. 이게 홍장훈이가 한동훈이한테 찔러줬을 거라는 지금 식으로 해석되었고, 여기에 김어준이는 더해서 체포에 가다가 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뭐 또 미군 시설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 황당한 개소리가 여기서 출발되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홍장훈은 국회 정보위원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언론에 알려졌고, 12월 5일 밤에 홍장훈이가 한동훈이한테도 제보를 한 걸로 보이고, 12월 6일 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관계를 국정원장이 물으니까 오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날 정보위원들을 만나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발언을 들었다고 6일날 진술했고, 이후에 KBS 한겨레 등을 통해서 집중 보도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장훈은 체포 당일인 12월 3일 밤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독대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태용 원장은 절대 홍장훈이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장훈과 곽정권 이 두 사람의 지금 이야기가 오락가락 하면서 윤통 쪽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죠. 이 둘이 탄핵을 끌어냈는데 이 두 사람의 언급 이후에 탄핵 공작이 시작되었고,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이 두 사람과 민주당이 서로 짜고 이런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거짓말 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홍장훈, 곽종건 거짓말 실컷 해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탄핵 지금 노선을 흔들고 있습니다.